저는 오늘 대구 중구 희움 역사관에 와봤습니다. 희움 역사관은 바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사관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기억하고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역사관이 되겠습니다. 1997년에 대구 정신대 할머니 시민 모임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2010년에 김순학 할머니 그리고 다른 할머니 그리고 여러 시민들 그리고 여기 있듯이 많은 대구의 청소년들 또 다른 지역의 분들 또 여기 보면 일본어가 보이는데 외국인 일본인 분들도 기금을 모아서 2015년에 여기 희움 역사관이 건립되게 됩니다. 희움이라는 말은 희망을 모아서 꽃을 피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희움 역사관에 와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이 역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한번 그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희움 역사관 안에 들어왔는데 오랫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 전시관의 자료들 보니까 심화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냥 훑어보기에는 아까운 자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위안소 제도,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보니까 이미 그 일제강점기 전 러일 전쟁 때 또 보이고요. 그 다음에 난징 학살 이후에 본격화된 거 보이고 자 여기서는 일본군 위안부 동원 해전 이후에 일본군 위안부 상황 자 여기 보니까 이미 청일전쟁 때 일본군 위안소 제도가 보이고 37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역사 문제가 대중문화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대중문화에도 보이네요. 그래서 여기 소설책 이건 제가 오늘 와서 처음 새롭게 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9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미 많은 작품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영화 1965년? 1974년 영화 여긴 없지만 여명의 눈동자라는 드라마가 크게 히트해서 대중문화로서는 가장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신문에도 이렇게 46년, 65년, 81년, 84년 보입니다. 일본군 위안부란 무엇인가? 일제가 우리 조선, 우리나라를 강제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침략 전쟁을 크게 확대시키잖아요. 만주사변, 그리고 중일전쟁, 평양전쟁. 그러면서 이제 세계 곳곳에 여러 점령지를 두었는데 특히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난징을 점령한 다음에 대학살과 대강간을 하게 되겠습니다. 중국 그 민중들 원성이 자자해지면서 이제 민심이 안 좋아지고 또 일본군이요 강간을 하면서 이제 성병이 매우 만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력 손실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1930년대 초반부터도 이제 위안소가 있었는 것 같은데 이 1937년 이후에 위안소가 좀 더 체계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령지 각각에 위안소를 설치한 다음에 이 식민지의 어린 여성들을 강제로 데리고 오겠죠. 취업 사기 뭐 여러 가지 명분으로 이렇게 끌고 와서 위안소에 갖다 두고 일본군에게 이제 강제 성폭행을 당하게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일본군 위안부 이렇게 되겠죠.
일본군 위안부 분들은 전쟁이 끝나고 이제 일본에게는 골칫덩어리니까 이제 학살 당하시거나 학살 당하는 경우도 있었고 버려지거나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 이후에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보니까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있잖아요. 그 다른 과거사 문제처럼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과 함께 이게 잘 알려지지도 않고 해결도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소설이나 신문 그리고 때로는 이제 영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본군 위안부 이게 세상에 알려지긴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윤종옥이라는 그 연구자분들도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1992년 이제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자 본인이 직접 증언을 하게 되니까 이게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되겠고 이제 그걸 계기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일본군 문제 해결을 위한 이제 운동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대협이라는 단체가 나오고 92년 1월 8일부터 수요 시위, 일본 대사관 앞에서 수요 시위를 시작하게 되겠고 그 이후 오늘날까지도 이제 수요 시위를 계속 전개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어떤 좋은 점이 있었냐면 일본 정부에서 공식적이진 않지만 그 사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죄를 여러 한 부분도 있었고요.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이렇게 하게 되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실리고 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계속 요구했던 거는 한 7가지인데 그 중에 핵심이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 법적 배상 이걸 요구를 했지만 이제 그건 수용되지 않은 상황이고 2024년 오늘날 상황을 보면 2가지 면에서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이 과거에 이제 뭐 사죄도 하고 그런 점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이전 상태로 가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뭐 그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더 이상 이제 사죄할 뜻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는 있잖아요.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정치 쟁점화의 수단으로 돼가지고 일본 극우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극우 또는 우파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이제 태클을 막 걸고 있고 왜곡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 보면 이제 수요 시위도 일본 대사관 앞에서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한 2-3가지가 되겠는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분명히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니까 이것에 대한 왜곡은 없어야 되겠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오랫동안 노력해온 단체들은 충분히 이제 인정해주는 바고 감사함도 느끼는 부분이지만 이제는 30년도 했으니까 좀 더 다른 방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 집회하지 말고 이게 또 그 반대 세력의 공격 대상이 되어버리는 점도 있으니까 매주 수요 집회 말고 월 1회나 아니면 연 1회 기림의 날도 있으니까 그때 한번 하고 지금 뭐 희웅 역사관이나 서울에도 이제 역사관이 있으니까 그 역사관을 통한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지속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겠습니다.